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2번째계 중산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93과 6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기한, 열기인, 여훈심. 93은 그 허리에 머무는 것이라 그 등뼈를 쪼개는 것과 같으니 위태로우나 마음을 태움이니라. 상활 간기간 위훈심야. 그 허리에 머무는 것은 위태로워 마음을 태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과 인과 열이 무슨 말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한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허리 중간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허리 부분. 그 다음 열은 우리 할 때 파열할 때 그 의미로서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은 이제 등에 있는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은 이제 몸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파열이 되니까 중간에 몸이 나눠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즉 한은 몸의 중간인지라 그침이 몸통에 가해지면 그 중간에 몸이 나눠지는 고통스러움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로 보면은 이게 이제 상계가 간이고 하계가 간이죠. 근데 이 93은 하계의 끝이죠. 그리고 멈춤의 하계 끝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산과 모든 효는 서로 적응이죠. 응하지 않죠. 등을 돌리고 서로 우뚝 선 채 모른 채로 물욕을 억제하는 그런 단절된 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그침이 몸통에 가해지면 중간에 몸이 나눠진 의미에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산 선생님은 한을 경계로 인을 밧줄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효 위치로 보면은 이제 여기 93은 이렇게 93은 양강의 바른 자리나 중을 잃었죠. 그리고 양강이나 하계의 산의 제일 그침의 하계의 제일 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필이라는 학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의 의미는 각기 제자리에 그쳐 상하가 어울리지 않으니, 이건 아까 이야기한 적응과 동이라는 이야기죠. 어울리지 않으니 중간에 이르러 이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 가르는 것이 등뼈살에 가해지니까 위험이 막심하여 위망의 근심에 마음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사는 간기신 무구. 그 몸의 그침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상활 간기신 지제궁야. 그 몸에 머문다는 것은 제 몸의 그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몸의 그침이라 이 해석법을 보면 그 자신의 몸의 그치니 탐욕이 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사는 비록 강을 타고 있으나 음효로서 자기 자리, 제자리에 위치하면서 유약하지만은 정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이 무엇인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 해석의 포인트죠. 근데 이제 궁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마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별효를 이제 점을 치거나 상황이 왔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 중칙으로서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보면
간기간 열기인 여훈심 그 영토의 경계를 분명히 한정함이로다. 그 영토를 지탱하는 그물의 한가운데 별이가 찢어져 있으니 위태로운 상황에 내 마음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간기한 위훈심야 상활 그 영토의 경계를 분명히 한정하니 위태로운 상황에 내 마음을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기한을 먼저 보면은 한은 경계로 해석한다 했죠. 다사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최초의 본계 중산간이죠. 중산간의 모계는 풍지간에 있었습니다. 이 본계가 이렇게 효변을 하면은 산지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풍지간은 이렇게 그 음이 4위까지 올라와 있죠. 풍지간인데 음이 이렇게 4위까지 올라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관계 시절에는 고운의 강토가 산만해서 서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계로부터 이렇게 추위를 하게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추위를 하게 되면은 지역의 경계 한계가 분명해지니까 간기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열기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그 본계 중산간이 있고 이게 이제 그 효변을 하면은 지게 산지박이 됩니다. 이 중산간의 모계는 풍지간입니다. 풍지간의 최초에서는 이 손의 줄로서 4개의 음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형상이죠. 자, 보면은 풍지간 손의 줄이 있어서 상계에서 음의 무리를 통제한다. 그 물을 지탱하는 손 줄의 형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대리의 그물, 즉 위에도 강이 있고 밑에도 강이 있어서 큰 그물의 형상이 있어서 여전히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9.3이 효배를 하면은 강이 음으로 변해서 별이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열기인 그 그물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 그물 가운데 있는 별이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훈심 별이가 터지니 위태로운 상황에 내 마음에 애가 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중산간의 본계는 목에 풍지간에 토한데 풍지간에서 제3효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지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초의 중산간 3위에서는 공국 내부에 왕의 별이가 위탁이 이렇게 강이 하나가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지박이 되면은 한 개의 양강이 저 위에 멀리 외롭게 혼자 있을 뿐이니까 아무런 지위가 없고 그냥 위험만 하고 그렇죠. 위험한 상황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별이가 터지니까 여기에 있는 진의 군자가 여기 있는데 이 군자가 이제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이제 중간에는 감이 있어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고 이 근심이 가득한 형상은 전체 이 리가 있어서 가지고 불타는 마음 마치 진의 군자가 근심하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진은 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풀이 나무에 타니까 뜨겁게 그을려서 허물이 이제 감이 없어지고 위태로운 마음에 걸린다. 이 훈은 우리 훈제할 때 훈련할 때 훈제 그 의미입니다. 즉 진의 풀과 리의 불이 있으니 그 상이 마치 불에 그을리는 상이다. 이러하여서 별이가 터지니 그 위태로운 상황에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애를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사를 보겠습니다. 자, 간기신 무구 그 몸을 멈추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간기신 지제궁야 상활 간기신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몸의 탐욕을 그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몸에 그친다는 이야기는 최초의 이 간기신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가 네 번째 효가 배합하면은 상계는 화, 하계는 지가 되는 화산녀가 됩니다. 이 화산녀는 천지비라는 목에서 왔습니다. 근데 천지비는 12몇 개의 추이상 이렇게 이제 음이 점점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즉 보면은 지천태에서 관박고 내가 고는 음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고는 일반적으로 흙이죠. 흙인데 흙은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인색함을 의미하고 탐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탐욕이 점점 어떻게 보면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천지비 이렇게 추이하는 경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천지비 상황에서 이렇게 추이를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간의 멈춤이 나오니까 탐욕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스스로 멈추니 그 탐욕을 절제하니 그 몸에서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서도 리로서 변화가 있으니까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고 지제궁야 스스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니 리 백성들이 교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구는 그 지천태에서 그 6이 3으로 이렇게 그 지위를 5가 3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 지위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제궁 제 몸에서 그침이라 이렇게 이야기는 아까 똑같습니다. 5가 3에서 오니 하계가 이제 이렇게 간이 되는 거죠. 화산령 이렇게 이제 간이 되니까 여기서 멈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중산간의 그 구삼과 육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육사는 그 굉장히 간단한데도 이제 제 몸에서 멈춘다고 하는데 이 몸에서 멈춘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조금 알기가 어렵죠. 특히 마음과의 관계에서 구삼과 구사는 해석이 약간 이제 조금 부분이 적은데 오히려 이렇게 간략하게 있는 한자 문구가 해석이 더 어렵고 모호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본인이 이제 만약에 효를 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그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서 조금 발전적으로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두 효에 대해서 노트 정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